경아님 번역 중국 괴담. 방 안에서 들려오는 숨소리. 나는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1년 겨울 새로운 업무를 받게 되었다. 사장이 일찍이 전화를 걸어선 트레일러 기사와 함께 조금 떨어진 시골로 내려가 일을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나는 견습생과 함께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일을 했었기에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어느 농촌에 있는 큰 산에 터널을 하나 만드는 일로 굴착기로 산속 깊이 들어가며 산을 파내는 역할이었다. 매우 위험한 것 같아도 그 전에 여러 번 해봐서인지 그다지 무섭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며 일을 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었다.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한 방에서 3명이 사용하고 있었고, 퇴근 후엔 별일이 없으면 마작을 하거나 함께 수다를 떨곤 했었다. 그러던 중 거의 일이 마무리가 될 시기에 트레일러 기사는 이제 할 일이 없으니 올라가겠다고 하며 제일 먼저 올라갔고, 견습생 또한 자신도 돌아가야 한다고 하며 두 번째로 돌아갔다. 견습생은 외지에 사는 녀석이었고, 그때 어머니였는지 아버지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번의 생신이라 꼭 돌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혼자서 숙소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3명, 그리고 2명이서 지낼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혼자 남으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나는 영화는 없지만 그런 기운 같은 것을 잘 느끼는 편이었다. 그래서 며칠 동안 홀로 숙소에 들어와 잠들기 전에는 뭔지 모를 소름이 돋아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들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늘 하던 대로 저녁 식사를 밖에서 하고 들어와 씻고 나서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 위에 누웠다. 그리고 라디오를 틀어 듣고 있다가 졸고 있었는데 언제 잠이 들었는지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내 귓가에서 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주위를 살펴보았는데 순간 그 소리가 끊겼고 아무것도 없었다. 뭐야, 바람 소린가? 겨울이라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창가에 부딪히는 소리였을까?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졌다. 보통 겨울에는 땀을 잘 흘리지 않았는데 그날 나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겨울인데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나는 상의를 벗은 후 다시 누워 잠을 청하려고 했으나 또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분명히 숨소리였다. 깊게 가라앉은 것 같은 느낌의 숨소리. 그 숨소리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조금 늦은 속도였다. 혹시나 밖에서 고양이나 개의 소리가 아닌가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하기만 했다. 나는 결국 용기를 내서 몸을 일으켜 순찰을 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손전등을 들고 나가며 스위치를 눌렀는데 손전등은 켜지지 않았고, 이래서는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인지라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무서워진 나는 라디오를 틀어놓고는 밤새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트레일러 기사가 떠나기 전에 나한테 했던 말이 생각났다.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혼자 계실 때는 절대로 그 방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람에게 잉태된 뱀. 나의 고향 동북 길림성 송원시 거보진이라는 산촌에서 발생했던 기이한 이야기다. 당사자는 여전히 생존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정말로 있었던 일이다. 이 일은
70여 년이 지난 이야기로 당사자는 이미 90여 세가 된 노마님이셨다. 그분의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어머니의 제자이며 당사자의 손자이다. 어머니는 그곳에 소학교 교사이셨다. 이제부터는 당사자의 손자 입장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70여 년 전 나의 할머니는 16세의 나이로 공씨의 집안으로 시집을 오셨다. 그런데 와보니 너무 가난해서 밥을 할 쌀도 없어 굶는 것이 일상이었을 정도라며 정말 친정 부모가 원망스러울 정도였다고 했다. 게다가 할아버지는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다가 게으르기까지 하고 20대 중반이라 할머니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래저래 불만이 많았다고 했다. 그래서 할머니는 남편인 할아버지를 무시하기 일쑤였다고 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성격이 좋은 것인지 무딘 것인지 할머니가 그리 대하셔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다. 그렇게 대면대면한 생활을 하는 도중 할머니는 매일 주무실 때마다 이상한 꿈을 꾸셨는데 본인의 이상형인 남성이 매일 밤마다 집에 들어와 할머니와 사랑을 나눴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차츰차츰 그를 기다리며 잠이 들곤 했었고 그러던 어느 날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동네 무속인에게 찾아가 그 이야기를 하자 무속인이 이렇게 말했다. 아무래도 도깨비가 자네를... 일단 잠시만 여기 누워보시오. 할머니는 그냥 무속인의 말대로 자리에 누웠고 무속인은 눈을 감고 할머니의 배를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움찔하며 눈을 뜨고는 일어나서 앉으라고 했다. 도깨비가 자네의 몸을 빌려 자식을 보려고 한 것일세. 네? 뭐라고요? 여기 있어 보시게. 얘야, 물 좀 떠오거라. 밖에서 신딸에게 물을 떠오라는 지시를 내린 뒤 무속인은 급히 누런 종이를 꺼내어 부적을 그렸고 곧 신딸이 물을 떠오자 무속인은 그 누런 종이를 찢어 그 물에 넣고는 손으로 휘젓더니 할머니에게 마시라고 했다. 그것을 마시고 만약에 자네가 아이를 임신한 것이라면 아무 일도 없겠지만 그 도깨비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면 바로 유산이 될 것세. 자, 얼른 마셔. 할머니는 그렇게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그 물을 다 마셨다. 다음 날 할머니가 바로 유산이 되었는데 그것이 마치 뱀의 새끼로 보였다고 한다. 다들 놀랐지만 무속인은 침착하게 그것을 다 처리해주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그 도깨비 놈이 뱀이었구먼. 그 놈이 또 여기 안 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니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아야지. 먼저 밤에 모든 문과 창문을 완전히 잠가버리게. 주방의 아궁이 굴뚝들도 다 막아야 하네. 그럼 밥은 어떻게... 아니, 이 사람아, 지금 그게 문제인가? 그리고 금방 해결될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렇게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같이 주방의 아궁이 굴뚝들을 다 진흙으로 발라 막아버리고 문과 창문 모두 다 잠가버린 후에 어느 누구도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날은 자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아무리 저렇게 막았다고 해도 꿈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같이 하루를 주무시지 않으셨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무속인이 주방의 아궁이들 속에다가 불을 떼야 한다고 하여 세 명은 동시에 아궁이들 속에다가 불을 뗐다. 그렇게 다음날 오후까지 기다렸다가 아궁이들 속에 다 탄 재를 제거한 뒤 굴뚝들을 확인해 보았는데 한 굴뚝 속에 푸른 뱀이 질식해 숨진 채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그 후에 깨달음을 얻으셨다. 현실이 불만스러워 헛된 것에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 헛된 것이 꿈으로 이어져 도깨비의 악심에 홀리고는
애군에 당할 뻔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 후부터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잘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금실이 좋으셨고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나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고 있지만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